화면을 꽉 채운 장미의 찬란 아래 소녀는 눈을 감고 있고 나비는 생의 그림자처럼 살포시 앉아 있거나 5월이 우거진 잎들이 소녀의 문신과 옷주름 속에서 파란 청춘으로 물든다. 닿지 못한 시선과 무심한 입술, 샘솟는 웃으로 가득 찬 소녀의 머리에는 한아름이 눈부신 꽃과 깃털이 정돈된 새가 소녀의 사색을 찬란하게 만들고 고독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 순수의 풍경은 시대인식과 타자인식, 관심과 공감, 동정적 해안이 알레고리처럼 숨어있기에 더욱 미궁이다. 현실을 보되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외양으로 상승하되 내면으로 하강함으로써 작품은 예술가가 자신의 삶을 보내고 살아갈 생생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 내면의 처소에서 한 아름다운 소녀가 관객을 안내한다. 베르길로스와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안내하듯 말이다. 하지만 그곳은 저 먼 이상의 길이 아니라 현실 어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파괴할 수 없는 내면의 길인지 모르겠다. 소녀는 그 길을 안내하는 베아트리체인지도. 안녕하세요. 작가 황인란입니다. 제 작품 속의 소녀는 순수하고 고결한 인물입니다. 좀 자기 성찰, 내적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순수한 세계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인간의 원형을 상징하고요. 또 서문에서 정영탁 선생님이 베아트리체를 인용을 해주셨어요. 베아트리체는 다 아시다시피 단테의 첫사랑이고 뮤즈이고 신곡에서 단테를 연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물입니다. 신성한 사랑, 은혜, 구원, 또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영적인 존재로 그런 상징성을 지니는데 제 작품 속 소녀가 그런 아주 숭고하고 아름다운 상징성을 지닌 소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제 작품 속에는 공작, 흰새, 나비, 칸나, 목단 등의 자연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서로 다른 상징성을 지니면서 모종의 서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나비 같은 경우는 재생, 부활, 영적인 삶, 자기 청렴 이런 상징성을 지니고 공작새 같은 경우는 사랑, 부부간의 충성, 신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숭고한 상징성을 지닌 그 이미지들과 소녀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만큼 조금 순결하고 숭고한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스토리들로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소녀의 의상은 주로 꽃무늬나 자연 이미지인데요. 그것 또한 이 작품 속에서 소녀가 두드러지거나 드러나지 않고 저 배경이 되는 자연 이미지 속에 매몰되어서 자연의 한 일부인 것처럼 소녀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다 보니 저렇게 꽃무늬나 자연 이미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작품은 굉장히 모던한 소녀, 줄무늬 티셔츠나 이런 걸 입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배경과 인물이 분리되면서 소녀가 좀 도드라지더라고요. 근데 제 원래의 의도는 자연 속에 매몰되어 있는 고요하게 자연과 함께 있는 소녀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차후 이렇게 문양이, 자연 문양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품 속 소녀는 초연하게 이 화면 안에 존재하는 소녀랍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사가 많은 기쁨과 슬픔, 분노, 작품 속의 소녀는 그러한 것들을 다 초월해서 초연하게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있는 소녀랍니다. 그래서 슬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고 아주 평온하게 내적 성찰을 하고 있는 그런 소녀랍니다. 그래서 표정이 그래서 조금 삭제가 되었죠.
이번 전시 준비작 중 저 작품은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오프닝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관람객이 있으셨어요. 이 작품을 보고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연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한강의 작품과 연결이 되느냐 했더니 영애가 소설 속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작품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저 백합과 나비와 소녀가 하나로 일체가 돼서 영예의 소망이 그대로 실현된 작품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관람객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연꽃 속에 있는 소녀 작품은요, 스타니 바타라는 경전 안에 있는 경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구인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구입니다. 그래서 그 경구를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미지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작품에서는 소녀가 눈을 감고 있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데 저 작품에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소녀가 이 세속의 어지러움이나 이 부조리한 현실과 상관없이 자신이 설정한 견고한 세계를 응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그 경고처럼 강한 의지를 가진 소녀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조금 물감을 다르게 쓰는 정통 서양의 기법에서 쓰는 그 붓터치나 컬러링 기법이 아니라 저 나름의 물감을 쓰는 기법을 조금 찾았어요. 컬러를 한번 입체감을 만든 후에 한 번 더 오버랩을 시킵니다. 한 톤으로 오버랩을 시키고 다시 명암을 넣고 또 오버랩을 시키고 해서 사실은 레이어가 한 5, 6번 들어간 그런 컬러링 기법이에요. 그렇다 보니 하나하나 컬러는 화려한 것 같은데 캔버스 속에 굉장히 밀착이 되면서 조금 차분하게 색감이 발색이 되는 거죠. 조금 긴 시간 걸려서 찾아낸 저만의 컬러링 기법인데 그게 작품의 정서하고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페인터인데요. 이번 전시는 보시다시피 NFT 영상 존이 있고 지하 1층에 영상 매핑 존이 있고 25점 정도의 원화 페인팅 작품이 있고 디지털 프린트 작품이 또 한 25점 있고요. 그리고 여기 QR코드 들어가시면은 제 작품과 연관성이 있는 문학 작품의 인용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전시 중에 판매 수익금 일부는 소루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아프리카 짐바브웨이 태양광 설치와 한가정 어린이 돕기에 후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좀 늘 연대하고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작가인데 또 수익금 일부를 이렇게 기부하게 돼서 여러모로 뜻깊은 전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품 속에 말없이 고요한 소녀와 아름다운 상징성을 지닌 저 자연 이미지들을 통해서 잠시나마 조금 힐링받고 정말 자신들의 내면을 한 번쯤 응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